출산 후 출생신고가 안 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유기된 아이들의 시신을 경찰이 수색했지만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개심도 터널 토사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늑장 보고한 간부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시의 보고 체계 전반이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내버스는 400원, 도시철도와 부산 김해 경전철 요금 인상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 변론이 2년 만인 6일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최종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사망 후 유기된 아이들의 시신을 경찰이 수색하고 있지만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검마저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부산 기장군 죽성리의 한 야산. 수십여 명의 경찰이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친모에 의해 안매장된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색경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찾지 못해 수색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지난 4일 경남 거제의 한 하천에서도 영아 사체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녀가 지난해 9월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거제시에서 하천 청소를 실시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매장한 지 오래돼 주변 지형이 변했고 자연현상으로 떠내려갔을 확률이 커 사실상 시신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술하고 그때 지형하고 여러 가지 통합해가지고 특정한 부분이긴 한데 시간이 많이 경과돼가지고 유실이나 이렇게. 지난 3일에는 2017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숨진 것으로 밝혀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30대 친모 A씨가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숨졌고 시신을 A씨의 할머니인 B씨가 어딘가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할머니 B씨가 사망해 시신을 묻은 장소를 알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기준 경찰에 협조 요청되거나 통보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전체 664건. 이 가운데 598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아는 23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2월 있었던 만덕 센텀 구간 대심도 터널의 토사 유출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도심지 아래의 터널에서 있었던 사고이지만 뒤늦게 드러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부산시 감사 결과 늑장 보고에 더해 보고 내용이 일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7천여억 원을 투자해 조성 중인 만덕 센텀 구간 지하 도시 고속화도로 건설 현장입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데 지난 2월 25일 동래구 온천동 부근 지하 터널에서 25톤 화물차 40여 대 분량의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인된 기관을 통해 정밀한 안전 진단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높이고 시민 여러분께서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심도 공사 구간 중 도시 구간은 안전관리 계획을 특별히 추가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토사 유출 사고에 대한 부산시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사고 발생 즉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고 현황과 응급조치 상황을 보고해야 하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사고 발생 11시간여 만에 담당 공무원에게 처음 알렸고 부산시의 사업부서장은
현장을 확인한 뒤 하루하고도 21시간이 다 되어서야 건설 본부장에게 보고해 행정부시장은 총 2일 17시간이 지나서야 사고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내부 자료에는 있던 보고 과정 일부가 부시장 보고 자료에는 누락된 것입니다. 사고 이후 11시간여 뒤 담당 공무원에게 첫 연락한 것부터 27일 있었던 본부장 보고, 부산교통공사 통보로 인한 현장 실사 내용 등이 행정부시장 보고자료에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지연된 점, 터널 공사의 안전성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본부장에게 감봉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사업 부서장의 지연 보고는 현장을 확인한 뒤 후속 조치를 위한 것으로 보고 의도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훈계 조치했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에도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시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내버스는 400원, 도시철도와 부산 김해 경전철 요금은 300원에서 400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하고 7일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 변론이 2년 만인 6일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6부는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는 8월 17일 최종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 환경시민단체는 그동안 1972년 런던 협약에 따라 8개 물질 외에 아무것도 해양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우리나라 해역에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먼저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정동만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의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으로 제한 기간을 상향했습니다. 정동만 의원은 음주운전이 잠재적 살인 행위라며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부산 진구을 이현승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이현승 의원이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해군해병대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사진전을 주최했습니다. 이 의원은 6.25 당시 대한해협해전을 승리로 이끈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을 비롯해 인천 상륙작전 당시 사진 등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을 담은 사진이 많이 전시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사진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한미 양국군이 함께 흘린 땀과 피해 가치를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운대을 김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이와 함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미애 의원은 이른바 유령아동을 만들지 않기 위해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출산제법 역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 소식입니다. 해운대갑 하태경 국회의원이 IB 입시 반영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IB 국제바칼로레아가 공교육 내 시행 중이지만 입시 제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대학이 신입생 선발 시 IB 이수 성적을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 의원은 현재 전국 8개 교육청과 225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만큼 입시 제도에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구 백종헌 국회의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올해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14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산성 119 안전센터 근초도로 확장과 구서역 1원 홍수방어벽 정비,
부곡 4동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선전과 하나 이글스의 연승 등으로 프로야구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15일 열리는 올스타전을 앞두고 프로야구 팬과 응원 문화의 변천사를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2년) 정부의 3S 정책 중 스포츠의 일환으로 출범된 한국 프로야구 KBO. 첫 시작은 서울의 MBC 청룡, 부산의 롯데자이언츠, 광주의 해태타이거즈 등 지역 연고제를 기반으로 6개 구단 체제를 갖췄습니다. 지역마다 구단이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프로야구단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자존심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프로야구 팬들의 지역색이 강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면 롯데자이언츠 팬, 광주에서 태어나면 해태타이거즈 팬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역색은 경기장에서도 나타났는데요. 특히 롯데와 해태의 경기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전라도와 경상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두 구단의 팬들에겐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상대편이 지고 있을 때 보면 컵라면 국물을 뿌리고 어떨 때는 오줌도 싸고 애를 안고 그냥 이렇게 들어서 그냥 시를 시키는 거야. 해태 팬들이 그냥 우리 쪽 와서 응원을 하다 보면 가만 안 둬요. 팬들이 난리 나요. 어디서. 그때는 막 이겨야 되고 막 강했고 과했고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셌어요. 그때는 무서웠어요. 한 번씩 그때는. 지금도 프로야구의 지역색이 강하지만 예전에 비해 다소 옅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지역마다 구단이 한 개씩 있던 것과 달리 현재는 10개 구단 체제로 수도권에만 5개 팀이 존재하고 경상도에는 3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을 떠나 좋아하는 구단을 선택하는 여러 이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야구 팬들은 지역색이 얕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태어났지만 이 이대호 선수의 시원한 홈런을 보면서 롯데자이언츠의 팬이 됐는데요. 지금도 충남 갈매기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야구 팬들을 만나 들어보시죠. 가시죠.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를 좋아하게 돼 그 선수가 뛰는 구단을 좋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또 야구를 처음 본 시기 인상 깊은 경기를 한 팀을 응원하는 팬도 증가했습니다. 제가 2009년에 야구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때 기아 타이거즈의 시원시원한 경기력과 또 한국 시리즈의 나지완 선수 끝내기 홈런으로 기아 타이거즈 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양현종, 윤성민 선수처럼 되게 뛰어난 선수들이 저를 또 심장을 떨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푹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팀 문화에 빠져 지역에 상관없이 해당 팀을 응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패를 떠나 팀 문화를 좋아하거나 각 구단만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응원법에 따라 선호하는 구단을 정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있어서는 이 승패에 좌우하지 않고 관계없이 야구 본연을 즐길 수 있는 이 모습이 좋아서 하나의 팬이 되었습니다. 저희만의 장점은 일단은 이거는 팬분들도 그렇고 구단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가족같이 아주라 상대 투수가 견제했을 때 막 좀 이런 그 응원을 접했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여성 팬과 가족 단위 팬이 늘어나는 등 팬의 성격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개인의 취향과 생각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더해져 선호 구단을 선택하는 이유도 많아지고 팬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도 많고 여성분들도 많고 저희 때는 남성의 그런 어르신들의 그런 막 과격한 그런 게 되게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문화가 바뀐 거죠. 문화가 이제 즐기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응원해주는 선수를 정말 응원해주는 이제 그런 문화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올여름 경기장에서 좋아하는 야구팀의 경기를 보며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홈런처럼 멀리 날려버리시는 건 어떤가요? 만취 후 사람을 죽이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60대 남성은 지난 25일 오후 9시 17분쯤 사람을 하나 죽이려고 부산에 내려가는 중이다라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쯤 열차에 내려 이동하는 신고자를 발견했고 해당 남성은 홧김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해당 남성은 술을 마신 뒤 부산 음식점에서의 나쁜 기억이 떠올라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